안녕하세요. 보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투자하면 좋을 으뜸이 될 수 있는 지역 중 한 지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에 투자할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경매물건 나온 거 많이 봤는데요. 200만 원, 300만 원에 낙찰되고 600만 원에 낙찰되고 그런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 개발 지역인데도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저희가 임장을 좀 자주 갔으면 해가지고 원래 저희 꿈이 이루어지는 부파 실전집중반 2기 현장학습일이 3월 29일이거든요. 3월 29일 날짜에도 저희가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을 가는데요. 그곳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날 또 가서 열심히 보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재개발 후보 지역에 물건이 엄청 저렴하게 유찰이 많이 돼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또 유치권 물건으로 또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수십 건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진 또 물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공부를 하면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급박하게 4월 5일 날짜로 토요일 실전 집중반 3기 현장학습을 일찍 갑니다. 현장학습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일정을 잡은 이유는 날씨가 너무 급박하게 더워지다 보니까요. 좀 더 더워지면 또 현장학습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지만 현장학습 또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공지로 올렸으니까요. 실전 집중반 3기가 아니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현장학습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는 경매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금액으로도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그런데 또 나는 그래도 그냥 완전 알짜 지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어서 2025년에 투자할 으뜸 지역 1탄, 2탄, 3탄 이렇게 이어가면서 할 텐데요. 그 지역들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나 또 저렴하게 나온 금매 물건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으뜸 지역 1탄으로 오늘 꼽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요. 바로 동인선이 연결되는 지역들입니다. 동인선 하면 여기 동탄하고요. 인덕원을 연결하는 동인선입니다. 인덕원과 동탄 사이를 연결하면 45분 만에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생각보다 교통의 불모지였습니다. 인덕원 일대 그리고 호계동 거기 교통이 좋은 곳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비껴나가서 교통이 불편했던 곳들 이런 것들이 동인선으로 연결되면서 또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인선이 한 2029년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개통된다면 한 2030년쯤에나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인선이 연결이 된다면 여기 연무동은 단숨에 W세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호계동하고 인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투자금이 좀 있다, 좀 알짜로 하나를 좀 잘 해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이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같은 경우 그동안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근래까지는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강남이랑 용산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인덕원이 다시 반사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소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수도권 강력 급행철도 GTX-C 노선이 인덕원 일대로 지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2021년까지 인덕원 일대의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 아파트까지 15억 원이 올랐는데 올해 초반까지 인덕원 일대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 아파트가 15억 훌쩍 넘어가다가 10억 후반대로 8억 후반 선까지 떨어졌다가 근래에
전에 다시 조금 회복했다가 또 10억으로 내려갔던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강남구랑 용산 묶으면서 여기 인덕원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호재가 있었다가 가격이 떨어졌던 곳들, 그런 위주로 지금 가격이 다시 재반등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덕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인덕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원 대장주로 꼽히는 포일동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30평형대가 13억 4천만 원에 거래돼가지고 10억대 이상을 유지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한때 16억 3천만 원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 이상 떨어져가지고 좀 가격 조정을 받아서 13억 한 4천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요. 인덕원은 GTX C 노선 인덕원역이 생기고 정차역으로 확정되면서 이 일대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덕원은 어떤 곳이냐면 동인선이랑 이렇게 연결돼서요. 요 인덕원역이 생기고 동인선이랑 연결되면 45분 만에 동탄과 인덕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은 GTX C 노선 정차역이 생긴다라고 2021년에 확정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원이 그동안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들 오를 때 이 지역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들썩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인덕원역 있는 데가 나중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인덕원역은 GTX C 노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C 노선은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GTX A 노선도 개통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GTX C 노선은 과연 제대로 개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역 일대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인동선 또는 동인선이라고 불리는 요거가 2029년 혹은 2030년에 개통이 되고요. 또한 월곡 판교선이 여기는 2028년 개통 예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3년 4월 27일 날 한 2030년도쯤에 월곡 판교선 월판선이라고 하는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인덕원은 4호선, 그 다음에 동인선, 그리고 월판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또 GTX C 노선 정차역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인덕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통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덕원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지도만 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보면 월판선, GTX C 노선, 그 다음에 동인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나중에 개통이 되면 신안산선과의 연결도 될 수 있는 인덕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동탄과의 연결성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눈여겨볼 곳이 인덕원 일대다. 근데 인덕원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덕원 같은 경우는 의왕시인데요. 의왕시는 2025년, 2026년 이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사이익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강남 3구와 용산이랑 이런 등의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지금 인덕원 이때가 반사이익으로 지금 약간 반등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입주하는 시에 맞물리면 가격이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도 또 입주 물량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가격이 헐헐 날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입주 시기때가 다가오면 다시 또 조정을 받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다시 이 지역을 투자 재진입 시기, 투자 타이밍으로 좋은 시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인선
이랑 월곡 판교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일대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 우만 테크노밸리가 또 형성이 되고요. 수원, 용인 일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투자해서요.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서 수원, 용인, 안양에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만 테크노밸리는 고용 유발 효과가 약 9,400여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 유후 부지에 2조 7천 원을 투입해서 우만 테크노밸리를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9,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가 보이시죠?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약 44만 9,500제곱미터, 약 13만 6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에 AI와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여기에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10,000호 주택단지도 공급해서 주택 공급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그런 곳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더원 역세권이 됩니다. 교통의 또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인더원 그리고 인더원 기회타운은 탄소 중립 도시 모델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한때 막 유행했던 아리백, 수열 에너지를 도입한 아리백 아파트를 건설하고 복합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선 이제 우만 테크노밸리 위치는 여기 있고 용인 플랫폼 시티는 여기 있습니다. 인더원 역세권은 여기 있고 월곡 판교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판교랑 연결이 되게 가까워지는 거죠. 우만 테크노밸리 주변에는 강교 테크노밸리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경기대 아주대, 세계 종합병원 등이 있어서 산업, 학계, 그다음 연구원 등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더원에 짓는 인더원역 복합 환승센터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월곡 판교선이 지나가고 GTX C노선은 여기서 지나가고 4호선은 여기 위로 인더원역 복합 환승센터를 이렇게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더원역은 월판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목표는 처음에는 2028년 개통 목표였지만 미루어져서 2030년께나 개통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GTX C노선 있는데 GTX C노선도 언제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인선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이고 하면 여기는 4호선, 그 다음에 동인선, 월판선까지만 해도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24일 기사를 보면 5억원 폭락했던 의왕 다시 불장이 되냐, 강남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자, 인더원 역세권에 신고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인더원이 반포까지 30분인데 4억 떨어진 인더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2026년 지나서는 이쪽 지역이 좀 물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서야 확연히 좀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월곡 판교선 이어지면 인더원도 여러 가지로 이 판교의 영향을 받게 될 건데요. 인더원 원래는 2021년 기사를 보면 월판선이 2025년 개통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개통될 줄 알았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9년 12월로 개통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9년 12월 달 이때는 제발 좀 개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더원뿐만 아니라 봐야 할 지역이 바로 호계동입니다. 여기 동인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안양 농수산물 시장 다음이 이제 호계역이 생기는데요. 이 호계동이 한때 호계동 하면은 평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느껴지는데 호계동이 의외로 또 교통이 불편한 부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남측 호계동 일대, 여기요. 호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으로 밀집해 있는 구도심 지역이고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아서 정통시장을 제외하면 인프라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빌라 일대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최근 들어서 신축 주거타운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아파트만 신축이지 안양을 지나는 전철 4호선이나 1호선 등에서 멀고 평촌 학원가에서도 걸어서 갈 수 없어서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9년에 만약에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불리는 동인선 만약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역세권이 되는 거죠. 인덕원 동탄선은 안산 여의도를 잇는 신안선선과 함께 수도권 남북 교통 소외지를 연결하는 알짜 철도로 꼽히게 될 텐데요. 안양시에는 4호선 인덕원역과 함께 안양 논수산물 도매시장역, 그 다음에 호계 사거리역 등 3개역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계 사거리역으로 만들어지는 호계동,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달라지면서 이 일대가 지금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낡아지고 있습니다. 평촌 노후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제때 제대로 개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인선 건설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동선, 동인선이라고 불리는 인덕원 동탄선 신설 예정 주변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2019년부터 평촌 어바인 퍼스트, 그리고 평촌 센텀 퍼스트, 평촌 더샵 아이파크 등이 들어서 있는데요. 2026년에 또 신축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2026년이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평촌 어바인 퍼스트하고 평촌 센텀 퍼스트, 그리고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이 되면 역세권 단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써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단지, 신축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진 못했던 그런 곳인데 이곳이 역세권 단지로 바뀔 곳. 첫 번째가 평촌 어바인 퍼스트, 두 번째가 평촌 센텀 퍼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평촌 더샵 아이파크. 이렇게 있고요. 이게 대단히 단지입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3,850가구고요. 평촌 센텀 퍼스트가 2,886가구, 그 다음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1,174가구입니다. 이 지역이 역세권 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2026년에 들어올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 시어머니가 찾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이름,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 458가구. 단지가 다른 단지보다는 좀 작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호계동 주의해서 볼 곳이 첫 번째 인덕원이고요. 두 번째 호계동인데 여기 호계 사거리역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동탄선 개통되면 교통섬 탈출이 될 것이고 인덕원에서는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환경 종합평가 점수가 74.5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이 받은 곳이라서, 그리고 쾌적하게 살기 좋고 안양시 동안구에서 커뮤니티 시설도 세대수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래가치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평촌 학원가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던 그런 곳인데, 다만 평촌 더샵 아이파크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
단지보다는 그래도 학원가하고는 조금 가까운 위치에 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면서 다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포계동 신축단지 그 부분이 살짝 들썩이긴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촌 신도시 노후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계동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고 혹시라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물이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좀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의 불모지에서 교통 역충지로 변할 인덕원하고 호계 사거리역이 생길 호계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2025년에 투자해도 좋을 으뜸이 될 수 있는 지역 2탄으로 어느 지역을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